안녕하세요, 손가락 모델러 가핑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킷은 반다이 제품은 아니고요, 레이지 뉴클레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하이뉴 건담 버카용 고기동 백팩입니다. 디테일이 좋다고 들어서 이번 제가 만든 하이뉴에 한번 적용해볼까 해서 가져해보고 있습니다. 부품이 상당히 많아서 만드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고요. 조립 느낌은 반다이 제품같이 좋은 스냅 타이트 느낌은 아니고요, 스핀이랑 안핀을 조금은 가공하셔야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서드파티 제품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묘묘 하이뉴 백팩도 가져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레진도 디테일이 상당히 많지만 레지 뉴클레온 제품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특히 부품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 편의성도 좋고요. 디테일도 저는 레이지 뉴클레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지 뉴클레온 고기동 백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품을 보면요, 제면묘에는 저렇게 하나의 그 레진 파츠만 올라가고요, 레이지 뉴클레온은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많은 부품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백팩도 저렇게 모양새 있게 나오고요. 당연히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이뉴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이 핀 판넬인데요. 제면묘 하이뉴 제품이 조금은 기존 하이뉴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이질감이 많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한번 그 레이지 뉴클레온의 백팩에 연결해보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한번 제가 보고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껴보고 나서 비교를 해보는데, 제면묘 핀판넬이 디테일이 많아서인지 저는 자꾸 제면묘 핀판넬에 눈이 많이 갑니다. 일단 백팩에 연결을 해보고 전체적인 디테일과 백팩과 실제 디테일이 어울리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도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울릴 수도 있고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뉴 소체에 사이코 프레임을 적용했던 것처럼 핀판넬에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제면묘 핀판넬이 음각 디테일도 많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좋을 것 같네요. 도색 집게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품들은 이렇게 황동봉을 박아주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편안한 작업이 됩니다. 일단은 서페를 뿌린 다음에 이런 지느러미 같은 부분, 좀 더 면이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듬어주고 리파인 작업들을 해줍니다. 일단은 다듬기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는 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주고 싶어서 포인트를 주는 도색을 추가를 했습니다. 마스킹을 하실 때는 일단 가장 낮은 부분부터 마스킹을 하셔야 깔끔하게 그 분할 도색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킹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색을 입혀야 좀 더 깔끔하게 나올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마스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붓자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붓으로 살짝 터치해서 작업을 해주면 좀 더 깔끔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번에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구매한 강온이라는 제품의 쿠션 데칼인데요, 데칼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쇄 상태도 좋고요, 데칼 자체도 되게 얇아서 단차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칼링 작업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건 에칭 작업인데요, 매뉴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이코 프레임을 적용을 할 건데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일론 스티커 만드는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칭을 모두 띄어서 이 자일론 테이프에다가 하나씩 붙여보고요. 이렇게 스크럽 앤 필이라고 예전에 저희 덴버껌 기억하시나요? 덴버껌 좀 부셨던 분들은 이 작업은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멀티 프라이머, 저는 핀셔스 제품으로 원 용액을 뿌려서 마른 후에 블랙 유광, 메탈릭, 실버, 그 다음에 그 사이코 프레임을 조색한 용액을 뿌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사이코 프레임 표현된 에칭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영롱하니 예쁜 것 같습니다. 핀판넬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결합배우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어떤 장르를 보니까 이렇게 분할 도색을 해주니까 좀 예뻐 보여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이런 나노 마스킹 같은 경우는 작업이 좀 하기가 되게 싫거든요. 그래도 해놓고 나면은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모형은 누가 더 잘 만드냐 못 만드냐 보다 누가 더 끈기 있게 작업을 하냐 안 하냐 차이 같습니다. 다듬기가 다 끝난 백팩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할 도색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경계를 그어줘야 하는데요. 패널 라인을 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영상과 같이 깔끔한 분할 도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었습니다. 프로펠런트 탱크 부분도 이렇게 분할 도색을 해주기 위해서 패널 라인으로 분할을 해줬습니다. 원래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불명확한 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 라인으로 그 부분을 파서 명확한 표현을 해주면 분할 도색을 한 다음에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 미스난 부분들은 짝 붓터칭을 이용해서 완성해주면 좀 더 깔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데칼링 작업입니다. 기존 데칼을 사이즈에 맞게끔 재단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프로펠러 탱크 옆쪽 사이드에도 기존 데칼과 추가적인 쿠션 데칼을 적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붙여줍니다. 원형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마스킹 해줍니다. 딱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는 그 원형 템플레이트로 분리해낸 그 마스킹을 몇 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붙여주면 웬만하면은 딱 맞고요. 조금 삐져나온 부분들은 꼭 붓터치를 이용해서 그 마무리를 해주고 먹선 작업까지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쪽 부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도색이 완료된 백팩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그 반다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들어맞지 않는 데다가 이게 도색까지 되어 있어서 그 좀 더 두껍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 힘을 줘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부러지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아트 나이프로 좀 더 갈아주거나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도색면을 좀 갈아줘서 작업을 해주셔야 깔끔하게 조립이 완료됩니다. 그럼 조립 작업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접합선 부분인데요. 그 외장 파츠를 이용해서 접합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만 유일하게 보이네요. 깔끔한 접합선으로 되어 있으면 넘어가겠는데 이게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프라판을 재단을 해서 접합선 수정이 아닌 접합선을 덮는 파츠를 만들어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업인 사이코 프레임 및 메탈릭 부분의 마스킹 제거입니다. 이렇게 백팩과 핀판넬의 최종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 완성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핑거였습니다.